예,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개성공단 사태 전문가 네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그리고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북한 관련 정치학 박사를 따신 연세대학교 개원 교수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역시 정치학 박사시죠.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님, 그리고 탈북자시죠. 북한 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 그리고 저희 YTN의 통일외교 전문 기자시죠. 김희준 기자, 일단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개성공단, 이거 현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먼저 신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이제 남북 관계의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목함 지뢰 도발했을 때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심리전 그 재개를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그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지난번에 재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렛대를 쓸 수 있는 게 사실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좀 우리가 그 4차 핵실험이라든가 요번에 그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또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개성공단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뭐 북한하고의 뭐 무역하는 걸 좀 줄이라든가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당장 니들도 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좀 논리적 모순이 생기고요. 오늘 미국 상원에서 이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그 북한 제재 법안을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우리 124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미국 상원에서 오늘 통과된 그 법안의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입주 기업들의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불구하고 뭐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이 그 수소탄 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실험. 주장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도발을 한 이후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떤 것인가 아마 북한도 남대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확성기를 일단 할 것이다. 두 번째가 이제 4월이 되면 북풍이 불기 때문에 그때 전단지를 보내기 때문에 여기 아마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성공단 폐쇄를 대한민국 정부가 할 것이라고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가 엄청난 허점을 찔렸는데 아마 우리 정부가 어제 발표를 하고 나서 하루 늦게 북한이 발표를 하는 걸로 봐서 일단 하루 동안은 굉장히 심사숙고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놀랐다 이거죠? 놀랬죠. 놀랬는데 아마 북한이 판단한 것은 뭐냐면 인질로 우리 국민을 잡아서 한국을 괴롭힐 것인가 아니면 그 개성공단 자산을 몰수해서 북한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질화하지 않고 자산을 동결시킴으로 인해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고 이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던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추방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5시 반까지 나가라. 추방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 12시나 1시. 아니,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방 빼라 그래도, 2시간 후 전쯤은 얘기를 해줘야지 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5시에 얘기를 해서 5시 반까지 방 빼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뭐 그런 북한도 나름대로 뭐 전략을 세웠겠지만, 거기에서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김희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북측에서는 남측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남측의 피해를 최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만 하루 만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근데 이것이 뭐 늦게 발표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제각까지 거쳐서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2013년도 4월 상황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북한이 이제 3차 핵실험을 하고 그 유엔 안보리 제재와 또 한미연합훈련 등에 반발하면서 개성공단의 이제 인력 철수 또 개성공단 중단을 하면서 인력 철수를 발표한 뒤 엿새 뒤에 가동 중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은 만 24시간 만에 이런 조치를 하면서 단 30분만 남겨두고 모두 떠나라. 그리고 개인 물품 외에는 모든 그 장비, 설비, 그리고 완제품도 들고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원래 당초 남측 정부도 북측에 이 같은 초강수를 예상은 했겠지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인력의 그 안전한 귀환과 또 가능한 자재, 설비, 또 완제품까지 가능한 많이 가져나오는 시나리오를 상정을 했는데요.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격 사실은 어제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여유를 결과적으로 북한이 준 셈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역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북한 당국이. 만약에 사산을 다 동결하고 인원을 억류하고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한두 시간 이후에라도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안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그 남북한 간의 그 물밑 접촉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좀 당겨졌을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4시간 뒤가 아니고 사실은 한 이틀 정도 여유를 주기로 했다가 좀 앞당겼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시 반까지 나가라고 하는 발표를 5시까지 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사실은 오늘 5시 반까지 시한을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물밑으로. 자,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여기 이 과정에서 우리 인원을 이제 억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그 현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핵심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은 그쪽에 있는 인원들에게 빨리 철수하도록 조치를 알려줬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좀 더 가지고 나오고 싶고 그런 마음에 사실은 그 시한을 좀 어겼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북한이 과연 5시 반 이후에 그 출경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억류 조치를 취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부분적으로 그 시한을 어겼다는 점에서 억류 조치를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사실은 당장은 그것이 가장 큰 그 위험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요, 저희가 방금 입수한 화면이 있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얘기하죠. 조평통에서 오늘 개성공단에 대한 본인들의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화면으로 보시죠. 개성공업지구와 린조판 군사분 개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소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 남조선 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소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글쎄 누가 몸소리치는지는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과거 2013년이었죠. 2013년에 북한 측이 이제 우리 측 인원을 추방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우리 측 이 당국 인원들이 사실상 억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홍양호 위원장이었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홍양호 위원장 예. 그렇죠? 포함해서 예. 이제 7명을 이제 잔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엉들한 표현을 쓰지 예. 않았지만요. 잔류시킨 이유가 북한의 미지급 임금과 뭐 통신료, 다른 뭐 미지급 세금 등에 대한 정산 작업을 마치고 가라. 예.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이들을 잔류시키고 예. 결국 우리 측이 140억 원 정도의 그런 미지급 임금과 세금 등을 준 다음에야 모두 다 전원 무사히 귀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이제 우리도 굉장히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할 수밖에 없고 정부도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 아직도 240여 명이 무사 귀환을 했는지 아직도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예. 현재 몇 명의 인원이 돌아왔고 몇 명이 잔류했는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 전원이 무사 귀환할 때까지 예. 이걸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현재 200여 명이 이제 오늘 잔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 대한 그 검수 절차라던가 물론 큰 자재나 설비 등을 갖고 나오지 못하지만 개인 물품에 대한 검수 조치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 이제 오늘 저녁 10시까지는 모두 철수하게 한다는 것인데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 현지 관리 인원 등이나 몇 명을 이런 그 퇴직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상하기 위해서 다시 잔류시키는 조치를 할지 하는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아까 조평통의 발표문에서도 그것이 나오죠. 이 개성을 다시 이제 군사 통제 지역으로 만들겠다. 근데 원래 개성이 군사 지역이죠.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약간 늦게 오신 분, 우리 탈북 장교시죠. 김정아 씨 스튜디오에 또 나오셨는데요. 자, 이게 원래 거기가 군사 지역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개성 지역은 이제 군사 분계선 지역이다 보니까 예. 이 거주 인원에 대해서 전부 다 그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예. 성분 조사를 다 통해서 성분이 걸리지 않은 사람만 거주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성공단 인력을 개성시에서 이제 충원하게 되는 것도 성분상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충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원래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군사가 관련된 가족이거나
그 인원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우리가 6.25 전쟁 때 말이에요.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갖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예. 북한군이 들어왔던 그 길이 개성 그쪽 길이에요. 서부전선의 아주 핵심 요로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거기다 공단을 조성했다라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군사적인 그 요로를 그 공단으로 바꿨다. 뭐 이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개성 그 공업지구라고 하죠. 북한식 표현으로는 여기는 이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총국이라고 하는 거기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1인당 그 노동자들 임금 160달러를 거기다 주죠. 그러면 예. 그게 이제 노동당 그 39호실 비자금 관리하는 쪽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거를 군사통제구역으로 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접수를 관리를 개성 지역에 대한 관리를 중앙특구개발총국이 아니라 이제 북한 군부가 하겠다. 예, 군부가 접수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제가 군사본부는 황해북도 사련 서흥 쪽에서 8.15 훈련소에서 복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개성으로 내려가는 육로 통로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개성으로 내려갈 때 일단 기차 통로나 육로 통로나 검열 단계가 서너 단계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만 해도 사련에서 한번 대거 검열하고 그리고 서흥에서 또 다시 대거 검열합니다. 그리고 평원에서 또 다시 대거 검열하고요. 그리고 개성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육로에서도 벌써 그 보위소대 검열 단속 초소만 해도 내가 아는 보위소대 초소가 5개나 됩니다. 그 많은 통로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개성 출입입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군사 통제 구역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엄포를 넣는다 뿐이지 현재 북한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개성은 군사 통제 구역이에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근데 군사 통제구역에서 통제구역이었다 군사가 들어가면 사실은 뭐냐면 거기 공장 거기에 이제 탱크도 갖다 놓고 말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장갑차도 갖다 놓고 대포도 갖다 놓고 이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 말이죠. 우리가 금강산 때 박광자치가 피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 총탄에 맞아가지고 그때 북한에서 주장했던 것이 박광자치가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쏜 거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사통제구역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이제 그 뭐 남쪽 사람들 함부로 여기 오면은 쏠 수도 있다. 예. 사실 그런 의미도 포함돼. 군사통제구역을 만들었다는 건 거기 자체에 민간인 출입을 이제부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군사라는 들어갔을 때 통제구역이라는 발음하고 거기에 군사란 들어갔을 때는 민간인 통제를 차단함으로써 결국 개성공단의 그 사업자들의 출입을 완전 절폐하겠다. 그 의미를 담아진 거죠. 예, 이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군사통제구역이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개성공단을 만들려고 그랬을 때 군부가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전략 무기들이 사실은 이제 남측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던 지역인데 그 군대를 다 뒤로 물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북한 군부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김정일 위원장이 결단을 나름 내려가지고 이제 군대를 다 후방으로 빼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를 이제 일종의 민간 지역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걸 다시 이제 도로 원위치 시키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쪽 지역에 결국은 뭐 북측 입장에서는 이 군사 무기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긴장이 더 고조될 걸 각오하라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 정부 당국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금 이제 당 39호실에서 가져간다고 돼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39호실이라는 것은 김정은 그 개인 일가를 위한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지의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신성한 그 김씨 일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압류한 그런 것들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성한 예. 그 패밀리는 쓸 수가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돈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 노동당 군수공업부. 예. 그러니까 군사 부분으로 군부가 들어가는 것이지 39호실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걸 좀 구분을 해줘야 이게 군부가 왜 개입을 하고 있고 군부가 왜 관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솔직히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의 그 자산을 지금 완전히 동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금강산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거. 그런데 이것은 금강산 때하고 지금은 또 다르죠. 금강산 때는 건물만 짓고 그것이 관광으로 이용돼서 결국 건물이 저당 잡혔지만 이번에는 지금 그렇죠. 하나의 설비가.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하. 자재, 기계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동결한다는 건 결국 북한의 의미로서는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길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북한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그렇죠. 메시지가 있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지금 모든 걸 지금 동결했거든요. 예. 기존에 북한이 요구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에는 정지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완전 재산 동결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재산 동결까지 들어갔다. 이것은 그들이 또 다르게 바라는 남남 갈등을 원하는 거죠. 기업인들이 재산을 하나도 못 가져오게 되면 결국 정부에 대한 반발이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남한의 사회 여론이 복잡하게 조성된다는 예.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선거를 목표로 한 북한의 계략인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잠깐 기업 문제를 하셨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개성공단의 소위 말하는 이 생산 설비와 모든 걸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기업인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다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요번 주까지라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공장들이 뭐 지금도 의류 같은 경우에 비수기니까 많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쌓여 있죠. 자재 같은 거. 제품만 지금 제품만 갖고 나올 수 있고 원부자재는 못 갖고 나와서 원래 이제 그쪽에서 원부자재를 가지고 나오려면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북측 직원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북측 직원들이 지금 출근을 안 하는 상태라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한 50분의 1도 못 가지고 나온 거죠. 일단 급한 것만 가지고 나온 건데 좀 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좀 길게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내일도 들어가는 게 지금 답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화면을 찍을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개성공단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5시 이후에는 그 희망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하나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북한이 뭐 계속 지금 뭐 군사적인 도발 내지는 뭐 이런 긴장을 계속 그렇죠. 높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취해진 조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조치였고요. 북한이 지난 7일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바로 다음 날 우리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북한 경비정이 의도적으로 침범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뭐 군 대비 태세를 좀 감시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북한으로서는 지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반발해서 더 인력 철수 또 모든 장비와 자재를 두고 몰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이제 뭐 군사적인 도발 이런 부분을 계속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문제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뿐만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치러지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이제 북한의 이 같은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서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게 되고 또 미국 항모 강습단이까지 참가하면서 북한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포격 도발 등 이런 도발들로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행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말이에요. 그 조평동 성명주에 또 재밌는 게요. 이게 북남 관계가 전면적으로 파탄된 거는 남조선 당국의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고도의 남남 분열 책략이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한국 국내 정치판을 다 분석하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거를 이어받았다는 걸 서로 정통성 경쟁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원걸 씨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그냥 입당도 시키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6.15 공동선언의 전면 파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이라는 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벨 평화상까지 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아주 그 중요한 그 작품인데 이게 전면 파탄 났다. 그러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당이고 이거 개성공단 그런 식으로 폐쇄해가지고 오히려 전쟁 기운 고조시키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게 이제 우리 그 북한이 딱 바라는 바죠. 남남 분열이 극도화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지금 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박사님.
잠깐만, 이 박사님 잠깐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굉장히 긴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 일련의 행보를 좀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좀 그 걱정이 좀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이 결국 일부 인력이라도 그 개성공단 인력을 억류하는 그런 그 상황. 그러니까 아마 전체를 다 억류하는 데는 굉장히 자기네들 정치 부담이 이제 따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상징적으로 소수의 인력을 억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나. 그 지점이 일단은 1차적으로 가장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남한을 좀 타격할 수 있는 뭐 장사정포라든가 뭐 예를 들어 스커드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몇 기라도 배치를 해서 그것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그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또 남한사회에 보여지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행보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는 것은 적이 허점을 보일 때 도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이 독이 올라서 막 지금 군사적으로 막 이제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도발한다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군사 도발보다는 심리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측을 교란하고 와해시키고 심리전이 뭐 이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침투해서 저 삐라 뭐 이렇게 삐라 공중에서 맨날 자동차나 부시고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이제 4월부터 북풍이 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대규모의 풍선 이제 심리전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아마 북한군이 대응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아마 준비를 할 건데 지금은 당장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 4월이 한미훈련 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군사 도발은 안 하더라도 군사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한미 모든 군사력 역량이 지금 100% 대한민국에 쏠려 있는 상황 그 현재에는 군사 도발을 했대자 바로 국지전으로 넘어가고 그 국지전에 대한 대응이 바로 우리의 대응이 바로 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북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지전 도발은 못하더라도 이번에 4차 핵실험 한 그 중간에도 응력설 그 중간에도 바로 NLA로 북한 경비정이 넘어왔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발을 할 수 없는 애매한 시점을 항상 노리는 겁니다. 그런 작은 군사 도발은 항상 일어나고 그리고 서해어도 섬에 대한 또 다른 도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솔직히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대북 심리전 이런 문제보다도 그들이 실지 바라는 또 다른 도발 그런 도발로서 항상 긴장 상황을 계속 이제 5월 당차대회까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은 가장 높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사이버 도발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도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의외로 한미연합, 아까 우리 김 기자께서도 이제 최대 규모로 열린다 그러는데, 요번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김정은, 그러니까 옛날에 빈라덴 제거했던 미국의 그 특수부대들이 옵니다. 그래갖고 김정은 그 참수 훈련도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저쪽 입장에서 보면 최고 전원 목 따는 훈련을 하겠다는 거니까 얼마만큼 이제 이 신경이 곤두서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오히려 사이버 테러라든가 어떻게 보면 저강도 도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조금 뭐 했을 때 다시 뭔가 좀 그 국제적인 도발 이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북한이 항상 군사 도발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그 하는 요점을 우리가 응징을 못하게끔 그렇게 애매한 도발을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 훈련하는 기간에 만약 NLA 침범이라든가 서해오도 도발이라든가 사소한 사이버 테러라도 사이버 테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응징할 수 없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징 도발은 우리가 분명히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 네,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당장 5월로 다가오는 그 7차 당대회도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그 모든 행보가 이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앞세우고 내부 결속을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충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명성 4호도 쏘아 올렸고 또 이번 개성공단의 그 남측의 조치에 대해서도 절대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5월 달까지는 이 같은 그 긴장을 최고조로 좀 끌어올리는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나저나 이게 긴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적 득실을 따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뭐, 우리가 뭐를 잃고 우리가 뭐를 얻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긴장이 올라가면은 상당히 또,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측에 그게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북한 측의 개성공단 폐쇄가 실제로 타격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한 타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건 기껏해야 1억 달러 세발의 피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금액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지금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로 해서 금액의 손해보다도 인력의 손해를 엄청난 사상적인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신 동양. 그 문제에 손해를 본 게 개성공단이 폐쇄하면서 북한 근로자 들어갔으면 미국이 지금 대북제재,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지금 통과하면서 중국 기업에 나와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압박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에서 9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북송 그대로 귀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현재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이것을 못 봤을 것 같습니까? 다 봤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끔찍한 대량 탈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은 그 안에서 이제 그에 대한 위태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에 대한 대응을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개성공단에 그 고용되어 있는 북한 근로자들 한 5만 4천 명, 가족까지 하면 20만 명 이렇게 봤을 때요. 이 개성은 북한 내에서 아주 특수 지역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요. 북한이 식량난 뭐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식량은 배급제를 했었잖아요. 배급제고 생필품도 그 1인당 살 수 있는 국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국영산주에서 살 수 있는 그게 나오는데 이게 다 마비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마당이 모든 걸 대신한 거 아니에요. 장마당에 가서 생필품을 조달해 오는데 이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좀 특권이라면 특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60달러를 우리는 그 노동자들한테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 당국에게 주고 북한 당국에서는 그 물자들 생필품을 국정가격이라 하면요. 장마당 가격에 비해서 뭐 몇십 분의 1로 싼 가격입니다. 그걸로 살 수 있는 그 권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쿠폰 같은 걸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나름대로 20만 명의 생활이 영위가 됐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되고 이제 단전되고 단수까지 되면요. 그 20만 명의 생활이 당장 좀 막막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을 이제 우리가 중단하는 것보다 더 강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직불제를 하자.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하지만 그걸 북한이 받아들일 리가 원래 남북 합의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우리 한국 기업이 그걸 외면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그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관했는데 만약 임금 직불제를 하자고 하게 되면 이거는 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냥 끊는 것보다 임금 직불제를 먼저 우리가 시도를 하고 뭐 다시 거두면 그만 아니에요? 예, 그 다음 단계로 했으면 되는데 당신네도 월급 얼마 받았으니까 다시 다 걷고서 아니 그 다시 뭐 절표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걷더라도요. 예. 직접 주는 노래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의 동향을 좀 흔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성 시내 사람들에 대한 지금 생활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5만 4천 명의 뭐 그 많은 인원이 이제 여기에 뭐 생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8.15에 있으면서 지켜본 개성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배급이 지급됐던 것입니다. 왜? 거기는 최전방 지역입니다. 최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만큼은 배급을 끊지 않고 공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개성에 체류했던 우리 측 인원들이 전원 무사 귀환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아마 통계를 잡고 있는 모양인데요.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는 대로 가장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오늘 특보로 전해드린 신유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